7월 19일 월요일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일리노이주 오글 카운티 포장 샐러드 제조사인 브라이트 팜스가 자사의 포장 샐러드에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자발적인 리콜을 발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브라이트 팜스는 일리노이, 위스콘신, 아이오와 인디애나주에서 샐러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는 마리아노스와 월마트, 카푸토스, 설리번스 푸즈와 주월 오스코, 위스콘신에서는 메트로마켓, 캅스, 픽앤세이브, 그리고 아이오와의 월마트와 인디애나의 스트랙 벤틸 등의 마켓에 공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살모넬라는 어린이와 허약한 사람, 노인과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염 증상으로는 발열과 설사, 메스꺼움, 구토 및 복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리콜 제품은 2021년 7월 29일까지의 유통기한 제품들이며 투명한 플라스틱 포장 케이스에 담겨 있다고 알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과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주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연말까지 수개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용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조기 실행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가 급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고용 회복을 우선해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축소 중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의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인정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단시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에 비해 5월에 5% 상승, 6월에는 5.4%,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만약 현재의 물가 급등이 이어진다면 2023년에 금리 인상이 한 해에 당겨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워터파크에서 화학약품이 누출돼 수십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지역 관리가 밝혔습니다. 카운티 판사가 언론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7일 2시 30분쯤 텍사스 스프링시의 식스플래그 내 물놀이 공원의 어린이 수영장에서 인명구조원과 방문객들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호흡기 문제를 겪었으며 이들 중 28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테스트를 실행한 조사관들은 수영작물에 35%의 황산과 10%의 13%의 클로린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청소용 약품으로 사고로 인해 수영장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65명이 이 약품에 영향을 받았으며 화학 화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서는 또 이 시설에 대한 마지막 화재 및 안전 점검은 6월 29일이었다고 밝혔고 카운티 보건부는 지난 4월 상업용 수영장에 대한 건강 및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힐다고 카운티 판사는 60여 명 이상의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시스템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는 분명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공원에서 물이 pH 수준을 추적하고 직원에게 신속하게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전 세계적으로 수만 대에 달하는 컴퓨터 해킹으로 중요 데이터가 노출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메일 서버 공격에 대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지난 5월 연방 대배심이 미국 기업과 대학, 정부 소유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한 혐의로 중국 정부 요인을 기소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1월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소규모 기업 지방과 주정부, 군수업체의 시스템을 비밀리에 모니터링하는 악성 코드를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 관리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일환으로 미국의 한 기업도 높은 사이버 해킹 몸값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또 이번 해킹에서 중국의 국가안보부가 계약 해커그룹을 고용해 이번 공격을 주도하게 했으며 이러한 해킹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심각한 경제 및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 DC 학부모들은 지역 공립학교가 학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단체 Children's Health Defense와 부모권리재단은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반대하는 4명의 부모를 대신해 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 미성년자 예방접종 동의법으로 알려진 새 규정은 3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11세 이상의 청소년이 백신 접종에 대한 위험 요소 인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DC의 공립학교는 가을 학기 수업 전 학생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측은 상기 법안에 의거해 학생들에게 백신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7월 19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9,513명, 신규 사망자 수는 3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9.1%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676명, 신규 사망자 수는 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47.7%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